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서 검찰의 사유화 선언이다, 협치 기대는 접겠다, 지명철의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너무나 노골적이라서 자, 이게 정말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사실 검찰총장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인 검찰 직할 체제다 이렇게 할 만한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만 관할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모든 사법부를 다 관할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생 그리고 국민만 보겠다, 그리고 협치하자,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칼을 다시 들고 나온 게 아니냐. 이게 과연 협치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검사는 그 검언유착 피의자, 핵심 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핵심 증거품인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팔이 안으로 구운 거죠. 예. 제대로 수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사를 했는지. 예.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사전에 포석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협치를 하자 그러는지, 저는 굉장히 어쨌든 그 노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예. 양 의원께서 이제 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장재원 비서실장은 칼 대신 펜을 지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맹종 관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윤 당선인은 절대적 파격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이제 구 여권에 주목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저게 복심 아니냐, 뭐 아니냐 이렇게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고 정말 펜을 지어준 겁니다. 이 오늘 그 지명 이유를 보면 나오지만 저분이 사실은 이쪽 권력 수사를 공평하게 다 했습니다. 이쪽은 한 번은 이쪽 욕 먹고 저쪽 욕 먹고 해서 그 공평한 수사를 했고, 그 검언유착이라는 것도 결국 다 수사를 했지만 권한유착이었다. 오히려 한동훈 윤석열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 사기꾼 피의자의 말을 듣고서 했던 수사가 다 엉터리로 드러나가지고 그 보도했던 언론들이 다 사과 다 정정 보도 다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고, 지금 이분은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옛날 법무부 장관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검찰 수사 지휘권을 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특정 수사에서 검찰을 지휘할 수가 없고, 또 검찰총장도 사실은 아마 민주당이 가장 그 주목했던 것은 저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검찰에 예산권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도 폐지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무소불위로 할 것 아니냐. 우리를 했을지 모르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국민적 시대를 두텁게, 더구나 여야의 시대를 두텁게 받을 사람을 임명한다면은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고, 또 검찰이 예산권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예산 가지고도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이 검찰총장을 통제를 하죠. 인사 이유를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 법무행정을 선진화시키자. 우리 법무행정은 지금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민 문제라든가 국적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사법 공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지명 이유를 보고 알았는데 미국에서 법학으로 석사도 있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해가지고 영어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구 여권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검찰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는 의구심을 가지고 볼 필요 없이 딱 유리병 위에, 바로 유리상자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검언유착 그거는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권한유착이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스스로 정정 보도도 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럴 거면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셔야지. 그렇게 떳떳하면 22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검사? 네? 사실 우리가 검사 기소율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검사 기소율이
보통 산업재해 구속 기소율은 0.02%예요.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기소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 검사범죄 불기소율이 97.2%입니다. 한동훈 검사도 그중에 한 명이죠. 본인이 떳떳하면 핸드폰 비밀번호 푸십시오. 만약에 일반인이 그랬으면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칼 대신 펜을 지었다고요. 검사님들께서 그동안 펜으로 사람 여러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 강압수사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몇 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건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부장검사를 지낸 분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서 중과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올라갔더니 180도로 바뀌어서 불기소 처분이 된다거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이 검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검사들의 내로남불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 분을 그것도 검찰총장이 20기인데 27기예요. 7기를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동안 그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에서 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밑에 또 관련된 검찰총장 임명하시겠죠. 그렇게 직할 체제로 그냥 가면서 결국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이고 뻔뻔한 인사가 아닌가. 전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판 전쟁을 벌여보겠다. 그런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기하신 그 문제는 저 부분적으로는 다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좀 사실과 다른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검사 핸드폰보다 아니라 그걸 이제 채널A 기자랑 서로 모의해서 유시민 올가면 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그건데 그 이제 저 채널A 기자 핸드폰에 다 나와가지고 그게 입증되기는 새로운 쟁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문제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한테 휴대폰 그 오해를 해가지고 유심 바꾸는 줄 알고 그 무리한 수사해가지고 더 망신당하고 그분이 오히려 더 징계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는 청문회에서 한동훈 검사가 그 기자만이 밝혀주시면 될 아니라 거고요. 그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그 아마 한동훈 검사는 어디 있더라도 이 정부 내내 아마 저 민주당의 의심을 살 겁니다. 차라리 다 드러내놓고 한번 검증하시죠. 양 의원님 말씀 살짝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만약에 뭐 조국 전 장관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한번 타겟을 잡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채널A 기자 핸드폰만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 핸드폰을 통해서 그 내용을 누구하고 소통을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가지고서 딱 접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아니 아마 검사들이 언제 영장주의 가지고 했다고? 아니, 영장주의 있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 법칙.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수사를 자기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샅샅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다른 얘기도 해보면 인선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2차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윤 당선인이 참석하기로 오늘 저녁에 그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합당은 물론 이제 공동정부 구상에도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막은 이제 알기 어려운데 그러나 국민의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또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태기 의원이나 이 정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홀로서 협치 없이 공동정부 없이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우리 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세부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큰 대의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만 보고서 그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위원장이 결단을 했고 또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도 인수위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과제, 나머지 길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현영 의원께서는 뭐 남당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그 국민의힘에게 구애했다가 팽당하고 구애했다가 팽당하고 토사구팽이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0.73%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인데 결국은 공동정부 하겠다고 해놓고는 합당 절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공동정부 구상 이것도 공약 파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에 잡아먹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는 건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과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와 공당 정당이 우리에게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보태실 말 있으면 듣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이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계속 합당 절차도 계속 논의해야 될 테고요. 예, 그 신의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의당에만 느끼는 배신감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수완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양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4월에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 같아요. 네. 뭐 박탈은 무슨 박탈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수사를 하는 쪽은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합니다. 수사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같은 걸 가지고 검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또 수사를 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네. 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선진국들이죠. 대부분 봤을 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953년 이후로 70여 년 동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하면서 벌어졌던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학의 법무차관, 이런 검사들의 모든 사건들은 다 무마하거나 무혐의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공소시효 지나버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소나 수사 내용 자체를 사실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수사를 완전 먼지털이 시기 수사를 하든지 애초에 기소하려고 했던 내용과 다른 별건을 가지고 잡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 뭐 친인척이나 검사들은 아예 그걸 면제해주는 형태로 간다든가 이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의 70년 관행을 이제 끊겠다.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이런 과도한 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 가는 형태로 바뀌어 왔어요. 가장 첫 번째가 군부였죠. 하나의 해체를 우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원.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의 조사 또는 뭐 고문 이런 걸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검사들이 무리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이든 사적 이익이든 그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법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을 그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이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권을 분리하고 나면은 그걸 수사청으로 할 건지 우선은 경찰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비대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수사청으로 독립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좀 더 완벽한 완성도 있는 대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수사권만 그냥 분리하는 걸로 원칙적인 것만 하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정부와 함께 그 문제를 더 가보자. 그래서 미국처럼 FBI, 한국형 FBI도 두고 이런 걸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반대의 목소리는 뭐냐면 우린 이것만 너무 나오는 거 아니냐. 정치개혁도 하자 그랬고 민생도 있는데
역시나 그것도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워낙에 사회적인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두드러져서 그런 거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민생과 정치개혁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최용두 의원께는 이게 이제 금수완박 이 말이 우리가 지낸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검찰총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스스로 캐치프레이즈 내세운 거고요. 그게 이제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자 그러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 대다수의 피해는 누가 복구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네. 6대 범죄, 선거, 금융 이런 큰 대형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수본이 생겼습니다. 정말 FBI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검사 범죄는 검사들이 수사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지금 다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정의당조차도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6대 범죄, 중대 범죄, 이 중대 범죄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6대 범죄입니다. 그 6대 범죄는 누가 수사할 거냐?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그냥 6대 수사 자체를 정발시켜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유린당한 헌정질서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은 뭐 잘못된 검사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입니다. 원래는 경찰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대 사법체제에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박종철 사건 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분이 과거에는 국정원이 무서운데 지금 검찰이 무섭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 안기부에서 무서운 수사해가지고 밀실 고문 수사했을 때 그걸 밝혀준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안상수 검사고요. 예. 그런 인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FIU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전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가평 계곡에 최근에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경찰이 무혐의 종결 했던 걸 찾아보니까 엄청난 범죄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다 합니다. 6대 범죄만 검찰을 하는데 그것이 헌정질서라든가 우리 기본권이라든가 대형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조직적인 금융범죄, 두뇌 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수본이 그 수사 능력을 키울 때까지 검찰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검찰은 그런 수사를 해왔거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큰 월스트리트 범죄는 뉴욕 검찰청에서 합니다. 동경지검 특수부가 바로 일본 정치의 금맥을 다 파냈습니다. 이탈리아 검사가 정치권의 부패를 다 파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큰 정치권의 부패 이런 걸 수사하는 걸 검찰이 왔는데 지금 왜 갑자기 지금 그걸 다 통째로 드러내면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 토론에서 나왔지만 당장 할 데가 없지만 일단 정발시키고 보자. 이건 논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죠. 30초씩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로 넘겼잖아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다만 검사가 기소권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더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다만 검찰에서부터 떨어뜨리겠다,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 수사의 역량을 없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수사권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줬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냐.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30초만 더 듣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이익만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 지금 35개국 중에서 28개국이 이 검찰이 수사를 같이 봅니다.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 또 수사를 봐야 되고요. 좀 더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발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봐야죠. 국민들이 이 중대한 범죄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수사 중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봐야 될 시점인데 지금 해야 될 사안이 외교안보 사안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경제난 또 새롭게 경제 극복의 문제라든가 외교안보 통상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가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에 집중해도 안 될 판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110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팩트 체크만 할게요. 방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된 그것이 아니라 협조를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하는 거. 아까 그 수치를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정리- 지금 그게 그 우리도 이야기죠. 협력하도록 만들고 경찰과 자, 검찰이 서로 미국에서도 견제하도록 만드는 자, 겁니다. 여기서 검찰이 정리를 예의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 여기서 정리를 참. 하고요. 좀 이제 사실 이게 뭐 좀 사실만 법사위도 봅시다.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네, 되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눌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